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몸마음 무의식 치유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감정을 느끼지는 않죠. 사실은 우리 무의식 속에 핵심 감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핵심 감정을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이 그래요. 사랑받지 못함,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 사람당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그런 핵심적인 감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현실에서 경험하면서 그 감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느끼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이 감정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경험할 때 사건 위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질병에 대한 부분도 외부적으로 원인을 찾으면 지금 당장은 조금 좋아져도 나중에 더 큰 질병으로 다시 나타난다거나 또 몸이 아프다거나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도 내 무의식의 감정 속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나의 핵심 감정은 무엇일까를 또 찾아볼 수도 있으실 거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모든 신호는 다 전기 신호로 흘러요. 그래서 근육도 그 전기 신호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의 반응을 이용해서 무의식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yes, no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몸을 준비시켜야 돼요. 보면 이렇게 좀 딱딱하잖아요. 살이 이게 근육이 아니고 수분 부족이에요. 소금물 잘 드시면 이 살이 말랑말랑해져요. 근육이 다 이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 팔을 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쫙 펴주시고 제가 이렇게 내릴 건데 안 내려가게 한번 버텨보세요. 힘, 네, 좋아요. 힘 꽉, 네, 힘이 안 들어가죠. 제가 근육을 이렇게 풀었어요. 자, 힘 꽉 줘보세요. 네, 이번에는 힘이 잘 들어가죠. 이번에는 근육을 잠갔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느냐 잠궈주느냐 이거에 따라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해보세요. 네. 힘 꽉. 네, 힘이 잘 들어가죠. 아니요 해보세요. 아니요. 힘 꽉. 네, 힘이 빠지죠. 네, 이것도 yes, no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인맥 라인은 여기에 있는 통증들은 냉기 차는 것도 있지만 감정체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남겨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불편하거나 이러면 소화부터 안 되고 꽉 막히는 느낌 나잖아요. 그게 감정이 제일 많이 뭉치는 곳이 인맥 라인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거는 오래 전부터 내가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게 여기 다 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의식 치유를 하고 나면은 얘가 이게 좀 지금보다 덜 아픈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아팠는지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몸하고 마음은 하나기 때문에 아랫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따뜻하게 찜질해주고 이렇게 마사지 자주 해주고 하면은 감정적으로도 이게 좀 풀려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원인이 되는 그 시기로 돌아가겠습니다. 34살로 나오거든요. 미국에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까? 힘과? 네. 가고 나서가 조금 힘들긴 했는데 첫해 조금 약간 우울감도 많았고 약간 미국 가서 물론 가서 더 힘드셨겠지만 가려고 결정을 할 때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냥 순조롭게 잘 갔던 것 같은데 나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나의 감정은 어땠어요? 좀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나요? 가난함? 몸이 아픈, 성공하지 못한, 불편한 그때도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2014년도에 딱히 아픈 데는 없었고, 미국 가서는 조금 우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셔가지고 계속 한 얘기가 우리 아픈 얘기 했잖아요.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이 나한테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 가면서부터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아픈 거에 대한 그 이슈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딱히 병원 다니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뭐 감기도 그렇게 막 잘 걸리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애기 낳고 이제 병원 갈 일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피곤하고, 네. 좀 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게 살아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그냥 피부가 항상 좀 이렇게 막 체력이 막 넘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계속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조금 아프면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계속 일하고 육아하고 이런 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일이나 육아나 이런 거를 더 완벽하게 하고 싶고 좀 그런 성향이 있죠. 네.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오히려 내 몸에서 오는 신호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때 이제 떠나기 전에도 나는 좀 이렇게 체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또 새로 해외에 가가지고 적응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를 돌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일 빨리 해야 되고 가는 거 준비해야 되고 외부적인 일들 그리고 가족을 돌보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내 안에 내면의 소리나 내 육체가 몸이 보내는 신호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면 아무리 밖에 거를 훌륭하게 해내도 결국은 내 안에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좀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좀 몸을 안 돌봐서 그렇게 된 건가요? 맞아요. 잘 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잘 해내려는 거에는 자기 만족도 있지만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좀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그런 감정들이 기저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상관없고 과정이 보여줘도 상관없고 어차피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삶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를 조금 놓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좀 허점도 좀 보이고 힘들 때는 좀 힘들다고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같이 가는 편이다. 그래서 너무 멋있으세요. 딱 봐도 너무 완벽해 보이고 너무 멋있고 너무 매력 있으시고 한데 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인간적으로 나 힘든 거 힘들다고 막 표현도 하고 좀 그러시면은 그런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힘든다는 거를 그냥 표현하고 막 그런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게 병이 됐어요. 그게 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은 좀 나도 좀 돌보고 너 안에 그냥 기대고 싶을 때는 너도 좀 기대해. 힘들 때는 조금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몸이. 그것이 지금 나한테 이 완벽한 나에게 부족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래서 34살 때 그때 상황에서 내가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은 그때를 돌이켜봤을 때 나는 문제가 없었다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냥 그 과정이 당연히 힘들었겠죠. 스트레스도 받고 그 일들을 처리하시느라고. 그래서 나는 그 무의식에 나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피곤했는데 아팠는데 이게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아예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일 처리가 잘 됐고 우리는 순조롭게 미국에 갔어. 그게 중요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조금 더 돌보시는 거. 나의 힘듦을 좀 표현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하시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지금보다 편안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건강해질 거예요. 일단은 34살 때 그때 미국에 가면서 준비했던 과정을 무의식 치유할 거예요. 편안하게 하면서 조화를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때 확 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렌트비를 낼 수 없을 정도에 처음 겪었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또 그거를 이겨내셨네요. 그렇게 한번 싹 이렇게 되더니 또 새로운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일이 그렇게 돼서. 그때도 엄청나게 또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좀 힘들었죠. 그때 초반에는. 그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충격이어가지고 그때. 망하셨던 게 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가나 막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때가 처음으로 그 수입이 하나도 없이 여러 개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망하려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몇 개가 확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듯이 그래갖고 그 전까지는 뭐 대단히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소소하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살았었는데 그렇게 렌트비를 걱정하고 막 뭘 해먹고 살아야지 막 이런 거를 고민한 적이 좀 깊게 고민한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고 뭐 막 빚도 막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이 렌트비 내고 이런 거였겠지만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창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럴 수도 있죠. 막 진짜 일을 막 구해야 되는데 막 주위 사람들이 일할 때 없냐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 이렇게 뒤에서 막 소문덕대고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 쟤네 집 막 이렇게 됐대 막 이런 그런 거 그랬을 때 지금 기억해볼 때 그때 상황에서 나를 가장 상처받게 했던 게 어떤 거였을까요? 남편이 이제 저를 속이고 빛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완전히 다 터져가지고 막 싸움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혼자 막아보려다가 커졌나? 그쵸. 저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막 거의 뒤통수를 세게 맞을 것처럼 이렇게 주요 감정으로 나오는 거는 그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배신당했던 느낌 그럴까봐 두려운 감정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 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 연락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병 같은 거 이제 겪으면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랑 이렇게 된 계기가 처음엔 사이 되게 좋았어요. 다 뭐 여태까지 사이 나쁜 적은 없었죠. 뭐 계속 그냥 무난하게 다 지냈는데 저희 이제 망할 때쯤에 안 좋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오셨었어요. 저희 이제 양쪽 부모님 아무도 모르셨거든요. 그 저희 상태가 이렇다는 거를 그 상황을 몰랐다가
하여튼 오시고 엄마 아빠 이제 다 보셨는데 이제 저희 이제 오빠를 두고 좀 저희 오빠가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데려오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려와라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 그때 이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빠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중간에서 막 그렇게 이렇게 한 거야. 계속 엄마 욕심에 데려오고 싶어서. 근데 뭐 엄마도 이제 자식이 잘 데리려고 이제 데려오는 거니까 그 마음은 알지만 오빠는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중간에서 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내 사업을 키우고 있는 중간이어가지고 저희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힘들다기보다도 일은 잘 되지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초반에는 이제 키우려고 그러면 진짜 밤낮 없이 그렇게 일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된다니까. 알았다, 그거 다 해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빠는 올 생각이 없고 오빠도 그때 약간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일이 잘 안 돼서 전 그냥 도와주려는 마음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되게 거짓말하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나도 힘든데 내 상황도 힘든데 그거는 엄마가 고려하지 않고 오빠를 더 챙긴다고 하면서 엄마 욕심에 이제 거짓말을 했던 게 나한테 모두 삭감된 거지. 여기다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다가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거를 제가 또 오빠한테 얘기하고 전혀 또 다르게 얘기더라고요. 그 엄마가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만 되게 많이 실망했거든요. 아, 자식은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데려오고 싶으면 그냥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리고 결국엔 이제 흐지게 됐죠. 오빠가 올 생각이 없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서류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보내주질 않더라고. 그 상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떠났다 그래야 되나 조금 저걸 어떻게 내가 다 맞추나 막 그런 생각. 그리고 엄마 아빠도 뭐 이렇게 뭐 사이가 막 좋지 않으셨는데 막 맨날 싸우고 뭐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냥 자기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이 생을 하시는 거를.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사실 수 있고 여기서도 사실 수 있고 그냥 좋으려고 왔는데 그게 힘들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뭐 그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막 그렇게 근데 기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기대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런저런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자식이니까 기대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것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좀 변했었거든요. 그러면 엄마 거짓말했다는 거 알고 말을 안 했지만 저거를 내가 어떻게 다 맞추라고 그렇게까지 다 못하니까 그냥 나 할 것만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대면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엄마가 이제 느끼시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어느 날 막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이렇게 잘못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 얘기했었더니 무슨 엉뚱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있으시거든요. 되게 돈에 대해서 되게 막 그렇게 뭐랄까 인색하시다 그래야 되나? 저희한테 인색한 건 아닌데 그냥 본인이 워낙 어렵게 잘하셨으니까 아끼시고 이런 거를 잘하세요. 근데 결국 어쨌든 뭐 그 오빠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엄마가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한테 다 떠넘기고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결국에도 돈 문제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거든요. 내가 돈 때문이었으면 오빠 도와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어떻게 그 상황을 내가 오라고 그럴 수 있냐. 나는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냥 저는 그 한마디 제가 좀 그 이후 연락을 잘 안 해요. 엄마도 아빠도 그냥 지금 되게 많이 섭섭해하시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그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게 네. 그
암 겪기 전이에요, 후예요? 그 즈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오빠 일은 수술하고 서운했겠다. 나는 지금 암 수술하고 힘든 상황인데 엄마가 그런 스트레스까지 주니까 나를 더 이렇게 챙겨주고 나 아픈 거 보살펴줘야 되는 보살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오히려 오빠에 대한 책임감까지 이렇게 떠안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됐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보호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한테 기대서 보호받고 싶고 특히나 아픈 상황에 있을 때 지금 이 전체적인 거를 보니까 나는 내가 몸이 안 좋거나 힘들거나 이래도 그거를 응석 부리거나 나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픈 것조차 근데 뭐 같이 나와서 한국 나와서 같이 병가도 해주시고 하긴 하셨는데 같이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잔소리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뭐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진짜 그냥 좀 떨어져 있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냥 혼자서 좀 쉬고 싶고 근데 뭐 저 그거 수술한다 같이 나와 주셨으니까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힘들었어요.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3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힘들 때 나도 이렇게 응석 부리고 보호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거를 표현하고 내가 챙겨야 된다. 그래도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부분을 내가 더 상처받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유난히 누군가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속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살면서 경험한 거에서 거짓말이라는 키워드 그게 나를 유난히 더 자극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해결할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나한테 주어지는 책임과 부담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좀 완벽해야 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이나 이거를 표면적으로는 스트레스로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무의식에서는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되지? 나도 아픈데 왜 나한테 다 이런 걸 떠넘기지? 이런 게 있어서 참다가 이제 결국에는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게 폭발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내 인생에서 주요하게 반복되는 사건들을 만들고 내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병도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엄마의 마음도 이해는 되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의 감정이에요. 모든 거는 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엄마의 마음도 다 이해가 되지만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오죽하면 내가 암이 생겼겠어요. 암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건데 왜 암까지 만들어내야 됐냐면 상황을 보니 나는 쉴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겪으면서 그거를 극복해내고 다시 내 경제적인 것을 회복시키고 그런 힘든 과정에서 나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 힘들어 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한 모습 보이고 완벽한 모습 보이고 책임을 다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 한켠에는 반대적인 마음도 반드시 존재해요. 나도 그냥 기대고 싶고 나도 그냥 확 다 놓고 그냥 쉬고 싶고 응석 부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 머리로 이렇게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내 무의식에 있다 보니까 걔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내가 쉴 수밖에 없고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나마도 또 보살핌을 못 받았어. 엄마가 보살펴 주시려고 왔는데 계속 잔소리하고 오빠 어떻게 하라고 또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이 쉴 기회를 만들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그때도 온전히 보살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나는 역시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결국은 내가 혼자 다 해내야 되는구나.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일어서야 되고 내가 다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제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태로 또 살다 보니까 일은 잘 되고 경제적인 것도 회복이 되고 했지만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나는 잘 해나가는 사람, 완벽한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내 안에서 병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계속 누군가의 보살핌을 갈망하고 쉬고 싶다는 욕구가 병으로 드러나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좀 약간 무기력해요 지금 뭔가 다. 그 의욕도 잘 안 생겨. 옛날 같으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막 일을 막 해야 되는데 옛날 같이 그렇게 막 몸도 잘 안 움직여지는 것 같고 조금 그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온전히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완전히 그냥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쉬면서 나를 온전히 돌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부분도 혹시 제 영상 중에 그거 감사행 하는 거 보셨나요? 생명의 실상 그 영상? 네네네. 네, 그거를 좀 하시면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그 감정이 그렇게 막 안 올라와요. 그냥 이게 좋은 거 아니니까. 그냥 만트라 외운다 생각, 주문 외운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감정이 동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러한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무의식에 가지고 이번 생을 살면서 사실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해도 돼. 나 그냥 편하게 쉬어도 돼. 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도 돼. 엄마한테도 내가 지금 암이 걸려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오빠 얘기할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도 좀 하고 그렇게 해도 되라는 걸 이제 깨닫는 과정이거든요. 엄마가 철없이 막 이렇게 하고 돈에 대한 결핍 가지고 태어나셔갖고 엄마도 돈에 대한 결핍을 많으세요. 그거 돈을 못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뭐 저 안 물려줘도 되니까 그냥 다 쓰라고 그래도 못하세요. 맞아요. 엄마도 이제 그 생을 살면서 돈이라는 거는 내가 누려도 되는 거구나. 근데 그 무의식에서 나한테 돈을 써도 될 만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많은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돈인 거예요. 오히려 돈이 나보다 소중한 거야. 막 없어질까봐 막 두렵고.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한 그 사랑과 존귀함을 깨닫는 게 엄마의 또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시는 분 옆에 있으니까는 엄청나게 답답하지. 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때도 그 자기의 시각으로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딸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또 마음 아프셨겠어요. 딸이 많이 아프니까. 그런데도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왜곡된 사랑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결핍이 많으니까. 그건 또 엄마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를 보살펴 줬어야 하는 존재지만 결국은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 영혼들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깨달은 영혼일 수도 있는 거고 엄마를 이끌어줘야 되는 영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역할을 맡아갖고 와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엄마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 감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해소하는 게 나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엄마의 그 구도에 이번 생에서 구도를 응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의
엄마랑 나랑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되면 영향받아서 엄마도 그 부분이 해소가 돼요. 이제 에너지 조화를 하고 나면은 앞으로는 그때의 일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거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덜해질 거예요. 감정적으로 좀 편해지면서 그런 상황들을 겪은 게 내가 영혼으로서 좀 한 단계 성숙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니까 이제는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을 풀어서 놓아줄게요. 그리고 나는 여기 그 심장 차크라하고 그 단전 있는 2번 차크라에다가 에너지를 조금 넣어서 에너지를 좀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몸도 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도 좀 더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지금은 저기 수치는 괜찮으시지만 그래도 기능적으로 약해져 있으니까 목 차크라에도 에너지를 좀 더 에너지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좀 쑥 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에너지가 이렇게 목 차크라가 약하면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올 수도 있었는데 갑상선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게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 이제 호르몬 쪽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그 이전에 마음에서 하필이면 목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 표현을 하고 싶은 감정 표현을 못 하고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표현하시는데 자유로워지시는 그런 그 훈련?